얘는 어떠한 불만거리를 제시할 게 없어. 그래서 요거를 보면 약간 타노스가 한번 튕기고 지나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리뷰계의 요정 리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너무 죄송합니다. 진짜. 네, 제가 그동안 기말고사 기간이기도 중간고사 기간이기도 했고, 그래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그리고 또 몸도 좀 안 좋고 해가지고 좀 요양을 하고 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앞으로 열심히 더 영상을 올리면서 여러분들하고 활발한 소통 아낌없이 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거두절미하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can't hold me back, you can't hold me down. Put me in the game, gotta get it right now. You can't hold me back, you can't hold me down. Put me in the game, gotta get it right now. Whoa, on me, you know I'm the one and only. All them other ones is phony. Moving like a drum, I'm on beat. Whoa, yeah, you could put the pressure on me. I ain't never getting cold feet. Straight top where I'm gon' be. 좋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제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제품의 이름은 이제 기가바이트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기가바이트의 에어로 17 XE5 미니 LED입니다. 다른 거 사실 다 필요 없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렇게 딱 간단하게 두 개가 와요. 충전기랑 그다음에 노트북 본체 이게 딱 옵니다. 제가 얘를 열고 나서 정말 굉장히 놀라웠던 점은 디자인이 마치 내 얘기를 들은 것 같아. 그렇게 많이 바뀌었고 제가 뒤에서 많이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여심을 공략하기에 이걸 타이핑하고 있는 이 13남자들을 어떤 그런 굉장한 차밍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상남자의 어떤 핫한 그런 도구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가감 없이 말하지만 이건 진짜 감히 말씀드리는데 정말 최고였습니다. 무게가 조금 사악하긴 했지만 괜찮았고요. 제가 뒤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이걸 처음 열었을 때는 굉장히 얘가 기가바이트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우선 일단 좀 볼까요? 이게 진짜 제가 이걸 처음 봤고 저는 디자인은 정말 감탄스러웠어요. 기존에 제가 진짜 최근에 올렸던 그 기가바이트의 에어로 시리즈까지만 해도 사실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디자인에서 저는 유일하게 점수를 깎았죠, 제가. 왜냐면은 디자인이 검정색의 플라스틱에 너무 별로였어. 그래서 제가 디자인 가지고는 여심을 저격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죠. 정말 예전 세대의 게이밍 노트북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점에서 저는 크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일단 실버로 나왔어요. 실버로 나왔는데 이게 그냥 실버로 나왔다면 제가 이렇게 디자인이 좋다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깎아냈고 이 알루미늄을 어떻게 활용해내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얘는 이거를 되게 잘 살렸어. 이 윗부분은 무광이에요. 근데 옆부분은 유광이에요. 그리고 헤어라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도 보시면 모든 옆면이 굉장히 엣지가 진짜 칼로 자른 듯이 완벽하게 커팅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놀라웠던 게 보통 우리가 플래그십이 아닌 이 정도 급의 그런 브랜드에서는 사실 우리가 엄청난 마감을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사실은 진작 이렇게 만들었으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얘는 어떠한 불만거리를 제시할 게 없어. 이 안쪽도 진짜 레전드입니다. 이야, 이게 안쪽까지도 이제는 이제 우리는 알루미늄 쓰겠다 요 감성인 거죠. 이 안에 이 블랙을 택한 거, 그 다음에 완전 초슬림 베젤, 그리고 키보드의 키들 풀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이 패드의 길이, 넓이, 촉감 완벽하고요.
그다음에 스피커나 이런 어떤 통풍구들 정말 사방에 뚫려 있습니다. 여기 위에도 뚫려 있고 옆면에도 뚫려 있고 밑면에도 뚫려 있는 레전드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이 디자인은 정말 제가 뭐 협찬을 받았고 광고를 받았고 해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로 디자인은 진짜 기가 막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눈에 끌렸고, 제가 앞에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여심을 저격한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고성능이라는 거를 뒷받침해주는 거는 디자인도 한몫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은 정말 제가 정말 깐깐한 입장으로서 말씀드리자면 5점 만점에 5점 드릴 수 있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를 안 칠 수가 없는 대목이에요. 이건 진짜. 일단 CPU는 12세대 인텔 코어 i7 12700H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GPU는 RTX 3070 Ti, 그리고 DDR5 램이 들어가고요. 젠4 SSD 탑재로 빠른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주안점으로 봐야 되는 건, 얘는 게이밍을 위한 그런 노트북보다는 좀 약간 전문가들, 멋있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온 제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는 99W입니다. 이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그 제품과 동일해요. 기내 가지고 탑승할 수 있는 배터리 중에 가장 최대 용량입니다. 최대 8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뭐 프리미어나 애프터 이펙트를 가지고 작업을 해봤을 때 뭐 8시간까지는 좀 안 됐어요. 네. 물론 뭐 제가 이게 사실 대용량이라서 저는 제 기준으로는 솔직히 5시간은 무리 없이 버텼던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의 사용 환경에 따라서 또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DTX-X 3D 서라운드 사운드가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이거는 제가 뭐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지만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강력한 윈드포스 쿨링 시스템, 기가바이트 에어로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쿨링 시스템이죠. 바로 윈드포스 쿨링 시스템. 요거는 거의 제가 소개시켜드린 모든 제품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윈도우 헬로우 사용을 가능합니다. 이거는 진짜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홍채 인식, 안면 인식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노트북 열면은 윈도우 헬로로 바로 열리는 거. 이거 정말 좋았거든요. 얘가 그게 돼요.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거는 또 안 열어볼 수가 없죠. 일단 배사 디스플레이 HDR 1000 인증을 받았고요. LCD 디스플레이 단점인 명암비를 개선해서 DCI P3 100%, 어도비 RGB 100%, 그다음에 NTSC 94%를 지원합니다. 밝기는 1000니트를 지원하며 4K 120Hz 주사율을 제공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제가 이제 최대한 조절을 해봤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봤는데, 영상의 색감 채도가 좀 진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따뜻한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립적이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로 캘리브레이션을 좀 약간 알아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지 않으면 아마 작업하실 때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처럼 영상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색보정을 해야 되는 경우, 즉 후반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의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하고요. 15.6인치 디스플레이라고 믿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3mm 두께를 가진 정말 거의 없는 수준의 베젤 두께입니다. 왠지 모르게 저는 좀 더 시야가 탁 트이는 느낌이고, 그리고 뭐 쓸데없는 뭐 인증 마크들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그냥 딱 깔끔하게 밑에 에어로 마크 하나 딱 박혀있는,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제품을 사실 때는 진짜 디스플레이 하나만 보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도비 RGB 100%라는 거예요. sRGB가 아니라 어도비 RGB. sRGB는 그냥 스탠다드 RGB 영역인데, 어도비 RGB는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도비 RGB 100%에 DCI P3 100%, 그다음에 배사 인증,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저는
그다음에 1000니트의 밝기? 그거는 진짜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상이라는 걸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이 노트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디스플레이의 무한한 가능성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흥분됐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저는 이제 기가바이트가 가지고 있는 뭐 노트북들의 사운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 사운드가 좀 별로잖아 솔직히. 근데 이제 괜찮아졌어. 이제 드디어 저는 괜찮아졌다고 생각해요. 거두절미하고 한번 바로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get this, I feel so freaking gorgeous. I think this is what I want. No doubt. Many people think like Samsung or Apple or even LG, they can make a good quality product, but I think it's not. 일단 들어보셨다면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좀 마이크를 좀 비싼 걸 샀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실제로 듣는 거에 가까운 소리를 연출을 해봤어요. 스피커에서 징징댄다는 느낌이 드느냐 아니면은 스피커가 아니라 공기를 진동하는 느낌이 드느냐, 그건 엄연히 큰 차이예요. 이전에는 그게 좀 많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걸 형성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S사와 L사 그런 부분들의 노트북의 음향도 제가 매우 잘 압니다만 굉장히 비슷해졌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즉 평균과 평균 그 이상 그 어느 중간쯤에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예전에는 이게 평균이었다면 이 밑에 있었거든요. 이건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게 평균이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역시 아쉬운 점을 꼽아보자면 중저음이 부족하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저음을 어떻게 표현해내는지는 이건 사실 이제 어찌 보면 기술력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이게 좀 아쉽다 이런 점이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게감이 없다, 좀 너무 가볍다, 그래서 뭔가 소리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챙챙거리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사람마다 좀 취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느껴지신다면은 이 노트북 사운드가 너무 중요하신 분들은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만 뭐 보통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기가바이트 에어로 시리즈는 고성능 라인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게이밍을 위함이 아닌 이제는 어떤 크리에이터들, 아티스트들을 위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쿨링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쿨링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쿨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컴퓨터가 꺼지거나 스로틀링, 즉 병목 현상이 발생해서 작업에 큰 무리를 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제품에 탑재된 윈드포스 쿨링 시스템이 이제 그걸 막아주는데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윈드, 바람, 포스, 힘으로, 바람의 힘으로 쿨링을 한다. 거의 방금 저 대치동 영어 강사 거의 그 정도 급이었는데 이 제품은 전 방향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보여드리자면은 밑에도 뚫려 있고요, 옆에도 뚫려 있고요, 양옆에 뚫려 있습니다. 뒤에도 뚫려 있어요. 요 힌지 쪽에도 뚫려 있고요. 그다음에 앞쪽 스피커처럼 보이지만 스피커이면서도 통풍구인 요런 감성으로 들어있어요. 이전에도 제가 손바닥 쪽이 따뜻해졌다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손바닥 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손바닥이 닿는 부분이 보통은 배터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배터리에서 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그게 막 너무 덥다, 너무 뜨겁다 이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그러나 한여름에 사용하신다 그러면 조금 땀을 좀 흘리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한여름에 밖에서 한다 그럼 땀을 흘리는 게 아니라 땀을 싸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을 좀 꼽자면은 바로 소음이에요. 팬이 돌아갈 때 이 초음파 같이 약간 날카로운 사운드가 들리죠. 이게 막 시끄럽고 막 머리 아파 막 너무 힘들어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잘 들어보면 약간 초음파처럼 약간 초음파까지 고주파는 아니지만 약간 높은 사운드가 들립니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윤활을 좀 해야 되나? 좀 약간 왠지 모르겠네. 제게 아니라 뜯을 수가 없어서 이게 약간 해체쇼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장소에서 막 민폐가 될 정도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전혀 방해되지 않습니다.
방해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My grind and I'm not gonna stop. Charging like a bull, watch me run up the stock. We pop like the Crisco, got rich off the crypto. I'm winning again, you can like. 사실 이 제품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USB는 강아지한테 양도했거든요. 거의 그 정도인데 USB 단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HDMI 단자 없고요. 그다음에 랜선 단자 없고요. 그 흔한 단자들 다 없습니다. 다 어딘가로 팔아 치웠어요. 그럼 얘는 뭐가 있냐? 바로 C타입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실 수 있어. 아니 C타입? 나 C타입 없는데? 우선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보통 저도 마찬가지고 C타입으로 된 그 케이블을 많이 사용하세요. 왜냐면은 이제 썬더볼트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썬더볼트 케이블을 가지고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굉장히 빠른 거죠. 썬더볼트 외에는 쓸 일이 점점 줄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D사의 노트북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거기 있는 포트를 다 써본 적이 없습니다. 뭐 마우스 연결할 때 동글 연결한 거 빼고는 써본 적이 없어요. 다 C타입을 했지. 오히려 저는 그걸 쓰면서 C타입을 좀만 더 넣어주지라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얘는 아예 C타입만 넣어버렸어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애플과 같은 길을 걷겠다고 하는 느낌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 오히려 되게 현대화시킨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그 C타입을 이제 잘 사용 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별도의 허브나 커넥터를 따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얘는 SD카드 리더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D카드 리더기를 꽂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복잡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참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시 아쉬운 점이 좀 있었는데요. 다소 좀 진입 장벽이 있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C타입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서 저는 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하나도 없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미스인 거지. 그래서 가끔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기가바이트 살짝 중간을 모르는구나. 한 번은 시원시원해. 얘네들은 그냥 시원시원해. 뺄 거 그냥 다 빼버려. 야, 애매하게 넣지 마. 속도 조절. 요걸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저는 뭐 제품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좀 약간 사용자에 대해서 좀 급진적인 변화. 요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용자가 조금 약간 적응할 수 있게. 막상 받았는데, 어머, 바뀌었네? 약간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끔 보면은 지금 요거를 보면은 약간 단자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약간 타노스가 한번 튕기고 지나간 것 같아요. 한번 훑고 싹 한번 지나간 느낌이 듭니다. 일단 키보드에는 백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매우 재밌는 타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노트북이 정말 요런 키보드 타입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뭐 저소음이니 뭐니 무슨 뭐 초경량 뭐 이런 소리 해가면서 스트로크 길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짧게 해놓고 막 내놓는단 말이죠. 저는 그걸 정말 싫어요. 왜냐면 제가 그걸 좀 싫어하는 게, 그게 이제 타건감이 좀 별로기도 하고 결론적으로 오타가 너무 많이 나. 자, 그럼 키보드 배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키보드 배열은 풀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텐키리스가 아닌 거죠. 키보드가 다 있는 겁니다. 숫자까지. 키보드가 전부 다 풀 사이즈로 탑재가 되어 있으면서 전체적인 기판의 컬러는 실버죠. 실버인데 키는 블랙이야. 요 조화 괜찮은 거지. 요게 이제 A사의 약간 느낌이 좀 있죠. 근데 저는 요거 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여담인데, 요 키 터치 패드 있잖아요. 요거 아주 부드럽습니다. 요거 아주 만족스럽고, 요거 아주 민감해요. 요놈 아주 살아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기가바이트 컨트롤 시스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에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모드를 막 바꾸실 수 있고 색온도를 또 바꾸실 수 있고 많은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정하신 모드가 뭐 작업 모드다, 그러면 작업 모드에 맞게 얘가 또 광량을 낮춰요. 아주 똑똑한 놈입니다. 저는 요점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이 자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여담으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자체 소프트웨어에 너무 많은 기능들이 내장됐어요. 그러니까 미리 프리셋으로 이미 그 설정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설정들을 임의로 만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점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총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점 만점에 4.7점을 주고 싶습니다. 4.7점 굉장히 높은, 역대급으로 높은 점수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4.7점을 준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의 채도, 그 다음에 색온도가 조금 비틀어져 있어서 그게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0.3을 감점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 외의 모든 부분들 다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환골탈태했다. 진짜 이제는 우리가 기가바이트에 대해서 더 큰 기대를 걸어도 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제가 이제 델 노트북이 좀 질리고 디자인 노트북이 질리고 이제 노트북을 변경할 때가 온다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에어로 시리즈 갈 겁니다. 저 이거 솔직히 이거 담당하는 매니저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거 저 좀 싸게 살 수 있냐고. 기가바이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을 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정말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퍼였습니다. 안녕. You see the game, we still undefined. If they coming at us, they better rewind. Yeah, walking around with drip on me, gotta make sure I don't fall. I got kids that's looking up to me, gotta watch the way I talk. When they talking all that fakery, I just don't get involved. Got them praying on my downfall, but they still